어떤 정치인은 자기 정책이 경제를 가장 많이 살렸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정치인은 자기 정책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장된 주장에 매우 익숙합니다. 이제는 눈도 깜짝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그래프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프라는 건 주관적인 게 아니니까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숫자들에 누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래프가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고 팩트를 왜곡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래프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고는 쉐보레가 미국에서 가장 튼튼한 트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팔린 쉐보레 트럭 중에서 무려 98%의 쉐보레 트럭이 아직도 현역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딱 보면 아직까지 현역인 쉐보레 트럭이 토요타의 트럭보다 2배 이상 많아 보입니다. Y축을 자세히 보고 토요타 트럭의 96.5%가 현역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그래프는 사실 95%에서 100%까지만 있습니다. 0에서 100까지를 표현했다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기법은 그래프로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인 범위 조작입니다. 95%에서 100%, 그러니까 단 5%라는 Y축의 작은 부분을 마치 엄청난 차이인 것처럼 확대해서 비교 대상 간의 미미한 차이를 과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막대를 확대만 하는 건 상대적으로 품위를 지킨 케이스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리듯 자유롭게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정부가 발간한 정책 홍보 책자를 보겠습니다. 이건 2018년 OECD 주요국의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7%, 일본은 0.9%였는데요. 수치로 보면 한국이 일본의 3배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약 5배 이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선을 그어보면 약 5.5배 차이가 나게 그렸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자유롭게 그려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신뢰도가 높다는 정부 간행물을 볼 때도 마음 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간행물에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증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성장률이 굉장해 보입니다. 역시 501개나 새로 지었으니까 그럴만하네요. 그런데 잠시 사칙 연산을 해보면 이때는 오히려 585개가 증가했네요. 그런데 왜 그래프에서는 차이가 요 정도밖에 안 나는지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래프만 보면 유치원이 이때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보다 보는 재미는 떨어지겠지만 비율을 맞춰서 정석적으로 그려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됩니다.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꺾은 선 그래프도 쉽게 조작됩니다. 이런 그래프의 경우 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을 나타냅니다. 얼핏 보면 실업률이 일정하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구간에는 15개월이 포함되어 있고 이 구간에는 6개월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비율을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실업률이 급증했고 2009년 말부터는 실업률이 오히려 살짝 감소합니다.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요. 이때 실업률이 급증한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그래프를 왜곡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맞이한 침체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냥 꾸준히 계속 실업률이 오른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런 기술을 체리피킹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맛있는 체리만 골라 먹는다는 건데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딱 원하는 부분만 고르고 또 그 안에서 딱 원하는 시점만 골라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를 배제하려고 신중하게 시간대를 골라낸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전혀 조작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미식축구 리그 NFL의 결승전인 슈퍼볼을 보는지 알려줍니다. 슈퍼볼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따라 인구가 증가했죠. 그래서 미식축구 팬들의 숫자 자체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 시청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률은 일정합니다. 오늘은 그래프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려 드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프는 잘만 사용한다면 복잡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언제나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선택한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래프를 볼 때 이 그래프를 그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해보면서 그래프를 본다면 또 소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